금요일 밤은 자유부인이 되어 그때까지도 결혼 전인 친구들과 강남에서 놀았고 조깅을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 친구가 집 앞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유, 이런 미친 새끼.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지. 밤에 근무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 말이죠. 막내 이모가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내 와이프를 얘기해보면 할 말이 많은데 남자였다면 능력자였겠다는 생각은 몇 번 해봤어.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적당히 자신을 포장할 줄도 아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상대할 때 비즈니스의 성패는 대체로 3초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외모, 느껴지는 이미지, 또 첫 멘트 등 통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 전 와이프는 첫인상이 귀여우면서 웃는 상이고 함부로 상대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어. 처음 인경이를 본 것은 가명으로 쓰도록 할게. 내가 다니던 회사였는데 위에 언급한 첫인상 그대로였지. 인경이와는 연애 기간도 할 말이 많지만 결혼해서 결혼 생활 중 과정과 별거 기간, 그 후 이혼한 뒤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인경이와의 에피소드를 제목으로만 분류해보자면 크리스마스 선물 사건, 결혼식 때 사건, 할부 1, 2, 3 사건, 백병원 응급실 사건, 단란주점 마담 역대급 사건 등 듣기만 해도 야 뭐야? 주옥 같은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은 결혼 생활 중 주말 부부를 할 때 에피소드를 한 가지 다뤄보도록 할게. 그때는 주중에 인경이와 딸아이와 있었고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해 내가 딸아이와 놀아주면 인경이는 불금을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가 배려를 해줬어. 역시나 그날도 인경이는 내가 집으로 퇴근하자마자 오빠 왔어? 하고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며 나 그럼 놀다 올게 하고 나가는 거야. 그때 인경이는 뉴비틀 카브리올레를 탔는데 빨강 오픈카라 예뻤지. 그날도 인경이는 멋지게 오픈을 하고 출발하더라고. 인경이가 그렇게 가면 나는 딸아이와 밀린 아빠와의 놀이를 해주지. 책도 읽어주고 차를 타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드라이브를 즐겨. 그리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고 다음날 먹을 걸 내가 준비해. 나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하지. 갈비찜, 닭백숙, 짜장, 카레는 기본이고 어렵다는 잡채도 만들 줄 알아. 지금은 빵도 만들지. 그날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밤이 되어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고 딸아이가 잠들자 침대에 재우고 쉬고 있었어. 보통 인경이는 금요일 밤에 놀면 새벽 한두 시쯤 들어와. 그날도 1시가 넘어가길래 톡으로 언제 와? 라고 보냈는데 답은 없었어. 보통 강남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 그날도 적당한 시간에 오겠지 하고는 살짝 잠에 들었는데 2시가 막 넘었을까 인경이가 전화해서는 오빠 나 집인데 나 많이 마셨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갔더니 차는 오픈해서 왔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막 하더라고. 인경이는 옆좌석에 만취가 되어 있길래 얼른 대리운전 비용을 계산해주고 업어서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눕혔는데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바로 자더라고. 그런데 그때 주차할 때 밖에 택시 한 대가 멈추는 것을 봤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인경이와 살던 신혼집은 단독주택 단지라 개별 주차장이 있었고 밖은 바로 주택단지 이면도로라 밖에 차가 서면 다 보이거든. 단독주택 단지요? 부자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한 30분이 지났을까? 밖에서 갑자기 누나! 인경이 누나! 소리가 나는 거야. 놀라서 나가보니 키는 180에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완전 취해서 집 앞 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그 옆으로도 다 주택단지라 밤에는 엄청 조용한 동네인데 우리 빼고는 대부분 노부부가 사는 경우가 많아 놀라서 나갔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인경 누나가 자기와 놀다가 그냥 갔다며 자기는 누나와 못다한 얘기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그 누나도 술이 많이 취해서 집에서 자고 있고 그러니 돌아가라 했더니 그 친구는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 하길래 참 황당하기도 하면서 술 취한 인사불성 남자애랑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그 누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그냥 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돌아가 달라고 했더니 그 남자도 술이 많지라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거야. 일단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그 남자를 데리고 동네 앞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지. 그때 내가 인경 누나가 유부녀인 거는 몰랐냐? 물으니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강남의 클럽에서 인경이 포함 여자 셋, 자기와 자기 친구들 셋 포함 남자 4명과 함께 놀았고 인경이가 춤도 잘 추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좋았다고 해. 그 뒤에 다시 일행은 노래 주점으로 옮겨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인경 누나의 노래 솜씨에 반했다고 하더라고. 인경이는 예전에 SM 연습생으로 있던 시절도 있어서 노래를 진짜 잘 불렀거든. 그러면서 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최근 여친과 헤어졌는데 인경 누나가 자기한테 너는 그 여자 하나만 만나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줬고 그런 누나가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누나랑 얘기를 해보니 통하는 게 많아서 사귀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 뺨을 때리면서 누나는 안 돼 라고 했다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기지 않아? 술 취한 처음 보는 두 남녀가 앉아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며 타이르는 모습이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형님이라고도 하며 누나 연락처라도 받고 싶다고 하길래 미친놈이네. 내가 웃으면서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 유부녀 연락처 받아서 뭐 하려고 하냐 하고 오늘은 술을 많이 취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라 이해하는데 나는 그 인경 누나 남편이다 얘기해주고 인경이는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니 인연이 되면 오며 가면 또 만나지 않겠냐고 하니 아 그러네요. 형님은 누나랑 어떻게 결혼했냐고 묻길래 누나와 나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됐다 라고 하니 나에게 멋진 여자와 결혼해서 부럽다고 하길래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해줬고 그렇게 한 30-40분 대화를 했으려나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술이 깬 건지 가겠다고 해서 잘 가라 해주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 주말 부부를 하면서 인경이가 한 번은 나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라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지. 인경이는 주중에 자기가 살림과 육아를 했으니 놀고 싶다고 해. 그래서 그러라고 했고 남자들 만나서 놀게 되면 너는 어쨌든 유부녀이니 알아서 잘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선 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 사실 인경이와 나는 결혼 전에 연애하며 관계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결혼 뒤에는 신혼여행 때 하고 그 후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당시 딸아이가 3살 때라 3년 차였지. 물론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면 좀 아쉽지 않나. 집에 돌아와 나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잠을 자려다 4시쯤 잠에 들었고 6시가 넘어 일어나 새벽에 준비해둔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고 새벽 조깅을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 친구가 집 앞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솔직히 웃기기도 하고 저 친구도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걱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인경이 얼굴 안 보면 안 돌아갈 분위기라 집에 들어와 일단 유자를 달게 넣은 차를 한 잔 만들어 한참 자고 있는 인경이 침대 위 탁자에 두고 인경아 일어나봐 했더니 오빠 나 좀 더 잘게 하길래 그래 지금 새벽이라 더 자는 건 괜찮은데 재밌게 놀고 오는 거야 상관없는데 껌딱지를 집에 달고 오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길래 내가 대충 새벽에 타이르고 보낸 줄 알았는데 문 앞에 퍼져 있으니까 네가 나가서 잘 타이르고 보내라. 보니까 네 얼굴 안 보면 안 갈 것 같네. 했더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아유 이런 미친 새끼 하면서 일어나길래 내가 잠깐 앉혀서 유자차 한 잔 마시고 옷도 좀 갖춰 입고 나가라고 했더니 모자를 얼른 하나 쓰고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지. 내가 때리지는 말고 얘기를 했고 인경이는 문 열고 나가 그 꼴을 보고 한심스러웠는지 그 남자를 깨우며 아유 이 미친 새끼 야 일어나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하고는 아직도 술이 덜 깬 그 남자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한 30분쯤 있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집 앞 편의점은 눈치가 보여 안 들어갔을 거고 근처 벤치에 대충 얘기해서 보낸 눈치였어. 그날 아침에 딸아이한테 내일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 소갈비 세트를 사서 급히 물에 불려 핏물도 빼고 무도 시원하게 갈아 담백한 갈비찜을 만들어줬고 소고기 미역국도 물을 좀 많이 넣어 시원하게 끓여줬고
차려줬더니 인경이는 미역국을 먼저 2그릇 먹고 갈비는 1~2개 먹었고,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그 밤에 이거 오빠가 다 만든 거야? 그럼 사오겠니? 내가 했으면 반나절 걸렸을 건데 오빠 대단하다 하고는 자기도 미안했던지 오빠 너무 미안해. 재미있게 놀았으면 된 거지 하고 나중에는 그러지 마라. 동네에서 누가 보면 창피하지 않겠냐 해줬어. 그때가 우리 딸이 3살로 기억을 하니까 2010년. 그럼 내가 39살이고 인경이는 29살이니 아직 20대라 놀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인경이는 결혼하고 나와 사이는 좋은 편이었지만 부부 생활은 거의 없었고 생활 패턴은 많이 안 맞았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누군가의 터치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과 어느 정도의 개인 사생활은 분리하는 것을 원해서 인경이에게 허락된 금요일 밤은 온전히 즐겁게 놀도록 허락해줬고, 기준은 한 남편의 아내이자 딸아이의 엄마라는 본분을 잊지 않는 기준이라면 자유롭게 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인경이가 먼저 사귀자고 했고 프로포즈도 인경이가 했고 내가 나의 어느 정도 사생활은 보장해줘야 한다 해서 결혼을 한 거야. 물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스스로 본분을 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남들은 6개월도 힘들다는 모유 수유를 3년을 넘게 했어. 그래서 딸아이는 웬만한 잔병치레도 안 하지. 물론 그 뒤로 금요일 밤은 자유부인이 되어 그때까지도 결혼 전인 친구들과 강남에서 놀았고, 그 후로는 집까지 떨거지를 달고 오는 일은 없었으며 클럽이면 클럽, 바면 바, 노래 주점이면 언제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사진과 셀카를 찍어 나에게 보내주기도 했고, 어느 때는 취해서 나 좀 데리러 와 해서 새벽에 딸 손을 잡고 택시 타고 가서 운전하고 인경이는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오면서 방향이 비슷한 친구는 내려주고 온 일도 있고, 놀다 나를 불러서 온갖 바가지를 쓴 적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그 뒤 인경이의 우울증은 말끔히 사라졌다고 봐야지. 아, 우울증 때문에 그랬구나. 나중에 재밌었던 인경이의 스펙타클한 주말의 일탈과 한 번은 그런 꼬라지들이 결국 장모님에게 걸려서 혼날 일도 있고, 아마 다 모으면 책 한 권은 써야 될 거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 저번 이모와 2번째 이야기 이후 나름 반성도 했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 사실 나의 삼촌, 다른 이모들, 내 여동생까지 어쩌면 집안 내에서는 나와 막내 이모와의 얘기는 대충은 내용을 알아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어처럼 아무도 언급을 안 했고, 그렇게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며 나 또한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막내 이모와는 전화통화조차 없이 다른 이모나 삼촌, 나의 여동생 전하는 말로만 소식을 들었고, 인척의 결혼식 때 막내 이모와 둘이 앉아 한참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른 이모는 물론 여동생까지 눈치를 보며 잠깐 자리를 피해줬지.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모보다 5살 연하의 막내 이모부가 그날도 눈치 없이 와서 이거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니야 하며 농담을 했고, 여자의 촉이 참 무서운 게 인경이가 나중에 나한테 와서 야, 넌 그게 이모를 바라보는 거냐?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 누가 보면 헤어진 연인을 수십 년 만에 만난 줄 알겠어. 아주 그냥 애틋하던데 나를 그런 눈빛으로 좀 봐줘봐 했는데 나 스스로도 놀랬지. 그러고는 인경이가 둘이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데 나는 순간 정색을 하고 인경이를 쳐다봤지. 순간 아차했던 건지 바로 오빠 미안, 농담이 심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뒤 오빠 정말 미안해,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 건데 내가 정말 말이 심했다, 마음 쓰지 마 라고 했고, 나중에 여동생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오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길래 막내 이모랑 오빠는 동갑이라 어려서부터 둘은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인경이한테만은 평생 비밀을 지켜야 할 진정한 판도라의 상자가 맞는 것 같아. 인경이가 비밀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 분명 회칼을 들고 나를 포를 뜨고도 남을 여자거든. 신혼여행 때 인경이가 나에게 했던 말 중 오빠는 바람 피우거나 나 배신은 안 할 거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당연하지라고 했어. 이때 인경이는 아니야, 오빠 바람 피워도 돼. 그런데 걸리지는 말자. 바람 피우다 걸리면 나는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연놈을 죽여버리지.
그때 인경이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많은 이전의 일들과 연애 과정에 얽힌 일들을 들으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야. 어쨌든 인경이는 나를 부를 때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오빠 아니면 여봉 부르다가 뭐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야, 너 이렇게 호칭이 바뀌지. 그러면 아까는 진짜 기분이 나빴던 거네. 뭐 지금은 그냥 오빠지만 어쨌든 막내 이모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아, 여동생은 인경이보다 8살이 많아. 그래도 볼 때마다 언제나 호칭은 언니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